안녕하세요. 저 부동산 오아시스 나는 부자입니다. 오늘은 산지기님을 모시고 부동산 오아시스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지기님. 반갑습니다. 예. 네. 멀리서 오셨죠? 강원도에서 왔죠? 아, 강원도. 네. 강원도 하면은 산골짜기로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강원도에 좀 관심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 그렇죠. 네. 요즘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요즘 한참 인기가 많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 강릉이나 일단 주거용 부동산은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거용? 네, 이미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서 한번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토지는 사실은 다 호가 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가 개별성이 너무 강하죠. 네, 호가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올라가 있는 호가의 실제 거래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갑자기 질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금 조그만 회사를 강원도에서 다니고 있고요. 직장 생활한 지는 약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네네.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 누구나 느꼈던 자기 집 마련, 그 다음 이제 좀 돈이 모이면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누구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좀 많이 고민도 했고요. 나름 중간에 또 실패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실패는 주식? 주식은 많이는 아니고요. 부동산 쪽에. 부동산 쪽에? 네. 실패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오류를 줄여보고, 좀 이렇게 투자를 좀 같이 인생에서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직장인에 맞는 투자 패턴이 어떤가를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좀 나름대로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도움이 되나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하고 동갑이죠? 네. 우리 나눔 부자님. 예. 아마 저도 주식부터 해서 펀드, 예금, 장외주식 많이 했는데 다른 거 많이 해보셨는데 특히 요즘 부동산을 관심에 가지게 된 이유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부동산 오아시스 공식 질문입니다. 네. 이미 이제 고수들도 많으시고, 시장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시장을 봐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실투자, 실수요죠. 이제 실거주 위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당시에 어찌됐던 살짝 이제 97년 이후에 98년 IMF 이후에 많이 깔았던 시장이 보합세로 가다가,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6년, 7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가격을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승장 한번 겪고, 2008년 이후에 또 한번 하락장 한번 겪었었고, 그 다음 보합으로 가다가 다시 또 최근에 또 상승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 부동산 투자에는 인생 사이클이 반드시 이렇게 엮여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길게 봐서 60까지 은퇴를 한다고 봤을 때,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짧으면 2번, 정말 재수가 좋은 사람이 3번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사이클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를 하려면 끊임없이 이제 부동산하고 특히 필요하다면 주식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10년 사이클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년보다 사이클이 움직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0년마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매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역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종목만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10년마다 아니고 부동산 투자는 매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어쨌든 투자자들은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가장 선도에 서서 부동산 가격을 처음에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마중물이나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단순하게 지역 부동산의 가격만 띄우고 빠져나가는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좀 인식되기보다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충분히 제고시키고, 그 다음 그 부동산에 맞게 거기에 맞는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을
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시킴으로써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평가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아까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네. 부동산 투자에서 좀 실패 한번 본 적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혼집을 이렇게 구해서 들어갔었어요. 대구가 고향이죠? 네네, 고향인데, 뭐, 그 당시는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혼집을 구해서 들어갔었는데, 신혼집에 대한 어떤 뭐, 기본적인 권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1순위 은행이 있는 부분에 제가 2순위로 전세로 들어가게 됐어요. 뭐, 2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2년 이후에 이제 IMF 시기하고 좀 이렇게 마주치면서, 집주인이 사업이 힘들게 되니까 저희 전세금을 안 갚게 됐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제 일반 서민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아 들어간 건데 얼마나 타격이 심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 이제 경매 받아서 다시 경매 직접 낙찰 받았나요? 예, 제가 낙찰 받아서 월세로 돌려가지고 손실 봤던 부분을 이제 메꾸는데 한 2년 걸렸어요. 낙찰 받았는데 네. 2순위이기 때문에 손해 봤다. 손해 봤죠, 당연히. 그러면서 오히려 부동산에 관심을 엄청 가지게 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게 제 최초 계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는 공부를 내가 살아남으려면 해야 되겠다. 전화위복이 된 셈이에요. 네, 이거는 뭐 이게 어떤 뭐 이게 필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부동산 특히 하우스 집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거든요. 네.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네. 나의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제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품목인 것 같아요. 우리 산지기님이 특히 강원대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떠오르는 강원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즘 수도권이 중가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체 투자처 아니면 대체 수요자 아니면 대체 투자자들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로 봤을 때는 수도권 그 다음에 토지 요즘 또 평창올림픽이 엄청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돼서 저도 공부도 하고 근데 우리 부동산 오아시스 시청자 회원들한테 정보를 좀 많이 좀 제공 부탁 드려서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협조해 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대구 지역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는 이제 강원도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뭐 관심이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동산 오아시스가 또 제 고향이기도 하고 대구가 또 이렇게 제 베이스기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부동산 오아시스는 유명한 강사도 너무 좋지만은 그 숨어 있는 고수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투자했던 경험담 뭐 이런 게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 이런 게 너무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2달 남았나요, 지금? 네, 그렇죠. 2달 남았구나. 강원도에, 평창 올림픽 상황이 나는 대구에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뭐 다른 투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요즘은 뭐 어떻습니까? SOC 사업이 제일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큰 어떤 도움이 겠죠? 평창이나 아니면은 뭐 강릉 이쪽으로. 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실 이제 88년 하계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30년 만에 찾아온 올림픽이거든요. 이제 사실 이번 경기는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이제 평창, 뭐 강릉, 그다음 정선군 이렇게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 이번 올림픽 위해서는 이제 사실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경기장이 12개, 뭐 8,800억 원. 그다음 진입로 같은 경우는 뭐 16개 한 5천억 원 정도. 그다음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1,540억이 들어갔는데 뭐 아시다시피 주경기장은 다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철거해서 철거예요? 철거하고 자재는 다시 재판매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활용하는 게 아니고 활용 아닙니다. 주경기장이 이제 우리 저기 대관령면에 들어가는데요. 대관령. 그 대관령면에 있는 주경기장, 즉 개회식하고 폐회식 하는 경기장은 끝나고 나면 뜯어요. 싹 뜯고 그걸 이제 재판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과거 우리 올림픽 경기장, 주경기장이 뭐 그렇죠. 정치에 있듯이 그런 모습은 뭐 남아있진 않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내 경기장으로 세팅된 강원도의 강릉시에만 경기장이 주경기장이 남아있는 강릉시에 네, 그런 형태가 될 수. 그럼 주경기장을 강릉시에 지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왜 그쪽에 짓지? 왜냐하면 이제 평창군의 야외 경기는 다 그 우리 뭐 이게 알펜시아라든지 그쪽에 그쪽에 하니까 야외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내 경기장이 있는 쪽에만 그걸 짓는 것도 맞지 않고요. 또 현장에 지어야 그렇죠. 되니까. 현장 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올림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 경기장을 어떻게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꽤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올림픽이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는지 나는 조금 의무시 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우리 나눔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가로서는 의문점이 들지만 강원도로서는 이건 확실한 사업이거든요. 강원도의 발전. 그렇죠. 우리가 관심 분야는 뭐거든요. 강원도의 발전. 네. SOC의 사업에 의한 철도, 네. 도로 이런 게 뚫리니까 네. 그에 따른 투자처를 관심 가지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강릉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박스 쳐진 4개 경기장이 들어가거든요. 공정률은 뭐 다 완성이 됐고요. 물론 사후에 그 관리 과정에 대한 그 이제 방향이 결정 안 된 게 2개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그 막대한 시설이 강릉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부분 하나로 공정률 100%네요? 다 완성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그 어떤 강릉의 가치가 다시 한번 이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주경기장보다도 SOC 사업이 훨씬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강원도 쪽에 땅 좀 사놨어요? 저는 아직 저기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저는 주로 이제 뭐 주거용 부동산이나 뭐 안정적인 월세 위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라 아직 그 정도 단계는 땅보다도 네. 아파트는 좀 사놨겠네요. 그건 일단 노코멘트로. 노코멘트로. 수도권 많이 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네. 수도권 많이 돌아다니시던데. 지금 고속도로가 원주까지 터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KTX가 얼마 전에 12월 22일 날 12월 22일 인천에서 강릉까지 고속철이 강릉. 완공이 됐죠. 강릉까지. 네. 강릉이 훨씬 발전 많이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평창보다 강릉이 더 그렇죠. 예. 강릉은 어찌됐든 종착역이고요. 종착역이고 바닷가고 최종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큰 도시고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돈이 있다면은 평창에 투자할래요? 강릉에 투자할래요? 저는 강릉에 사죠. 강릉에 한다. 네. 많은 사람들은 평창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네. 평창의 땅. 실제 아닙니다. 아니죠. 네. 평창의 땅을 사서 잘못하면 묶일 수도 있겠죠. 평창 땅은 실제 가보시면요, 그 대부분 이제 고냉지 농사를 많이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규모로 나오는 소규모 필지들이 많지 않고요. 많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인상된 어떤 뭐 많이 호가가 반영된 그런 비싼 가격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농사를 하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땅에 대한 가치가 어떤 집을 짓거나 그런 쪽보다는 농사 위주로 많이 그 어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사를 본인들이 지어서 수익만 낼 수 있다면 굳이 집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냉지 농사를 주로 짓는 평창 쪽에는 그 아무래도 농업 위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농업뿐만 아니라 뭐 이 펜션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릉에 비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수혜가 적을 거다. 우리 대화 중에 진부면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네, 진부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진부면이 진짜 부자가 많이 사는 동네라고요? 네. 어원이 그런 거예요? 네, 어원이 그렇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 부자가 많다는 거잖아. 네, 실제로 그렇게 현지장에 가면 부자가
비슷하고 저희도 이제 왜 옛날에 우리 뭐 TV 보면 고랭지에 배추하고 무하고 산악지대에 막 엄청난 크게 많이 짓잖아요. 그게 네. 실제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뭐 그쪽에서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아무튼 일반 전라도나 경상도 일반 곡창지대 채소 농사가 이렇게 무너지면 뭐 태풍이나 가뭄 때문에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살아남는 건 고냉지 채소거든요. 그럼 고냉지 채소 값이 뛰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한 2, 3년, 뭐 3년에 제대로 작황 한번 나와서 매출만 제대로 내면 또 한 4, 5년은 먹고 살 수 있는 TV 보니까 그런 구조더라고요. 큰 트럭을 100트럭씩 막 실어 나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힘든 직업으로 많이 나오던데 거기 보니까는 그 힘든 강원도의 추위에 싸워서 그렇죠, 네. 무와 배추를 엄청 팬다 뭐 이런. 네. 원래 동계올림픽이 무주가 주최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었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마 그 무주로서는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이런 SOC가 만약에 무주까지 들어갔었으면. 그렇죠. 제 고향이 전라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주 바로 옆에 장수입니다. 네, 고향이. 네. 저는 뭐, 그쪽엔 자주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딴 점이 있는데. 그랬으면 아마 이게 또 이 강원도가 받는 수혜를 사실은 전라북도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뭐, 전북 입장에서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됐죠. 저도 좀 아쉽네요. 네. 제 고향 발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평창 동계 올림픽 강원도 쪽으로 해서 SOC 사업과 도로가 터지면은 주 투자처를 뭘로 봐야 될까요? 우선 뭐 직접적인 수혜는 사실은 어떤 토지 부분도 분명히 볼 수는 있지만 일반 우리 어떤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이 많지 않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 그다음 또 거기에 따른 좀 더 나아가시자면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다른 이 상가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소형 건물들 그런 위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또 그 강릉 주변에 있는 안목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임대료 하고 강릉 네, 그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한 걸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 제가 저도 저기 수도권 임장을 엄청 다니면서 짠데르 이 대표하고 석초하고 강릉하고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숙소에 콘도를 하시는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8년 전, 9년 전보다 땅값이 싸다 지금. 그때 당시에 고평가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저평가가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도 서울 아파트가 너무 고평가됐다고 했다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속초나 강릉이나 이런 쪽이 수도권의 주택 중과세니까 그 외부 지역 강원도의 토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이면은 상승 여력이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강원도는 그 특히나 우리나라 지형에 어떤 최정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산악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강원도가 더 많아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쓸만한 땅은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토지도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거고요. 동해안 바다. 그렇죠. 네. 우리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사람의 동해안 바다 가면 포항이거든요. 포항이죠. 그냥 무조건 포항이에요. 대구 사람들은 무조건 포항 갑니다. 포항, 죽도항. 죽도항. 네, 죽도시장. 그 다음에 포항 밑에 어디지? 뭐 포항 밑에 그쪽에 울산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뭐 울진이고 네, 울산보다도 이제 포항으로 일단 먼저 가고 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면 여름에 바닷가 해운대 네. 해운대로 가고 하는데 서울에 쫓아다니면서 서울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속초를 그리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제일 가까운 바다니까요. 그리고 서해안은 물이 뻘이라서 물이 별로래요. 네. 물놀이 하는 데는 서해안은 그렇게 뭐 동해안. 네, 동해안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스킨스쿠버가 한참 인기잖아요. 인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요즘 부산의 바닷가 인근의 땅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기본 2천, 3천 막 이렇게 한다고요. 특히 커피숍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리 봤을 때 내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속초에 커피숍 할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 굉장히 많이 좀 보고 다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몇 억씩 투자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침만 질질질 흘리고
멋있다.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멋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금력 이르는 사람들은 속초나 동해 바닷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도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평창 올림픽 특구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평창은 동계올림픽 지정을 하면서 이제 직접적인 경기장도 만들었지만 그 경기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간접시설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간접시설들을 위해서 이제 특구를 만들었는데요. 그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강릉 특구, 뭐 평창, 봉평, 뭐 정선, 금진, 온천, 이렇게 총 이제 그 5개 특구를 만들었어요. 그 봉평 같은 경우는 레저 문화, 그 다음에 평창은 건강, 그 다음 정선은 생태 체험, 그 다음 이제 금진 온천은 휴양, 그 다음 강릉은 이제 올림픽 특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그 특구로서 주목할 만한 데는 강릉이고요. 그 이외 지역은. 강릉 문화 올림픽 종합 특구. 네네. 아까 그 경기장 부분. 규모로 봤을 때는 이 대관령, 평창 건강이 커비는데. 네. 뻘겋잖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이제 숙박시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들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이제 범위를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 숙박시설은 이미 돼 있는 숙박시설에서 자기들 신규 유치를 많이 하고자 했는데. 진부면 저긴데, 진부면. 네. 진짜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 투자 유치를 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인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수익성을 담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후에. 그래서 불확실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 중에는 일부 계획 중에는 일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이제 강릉 중심으로 올림픽 기간 중에 그 일반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언론에 바가지 요금 관련된 그런 보도들도 심심치 않게 지금 하룻밤에 30만원, 50만원 네.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요 그 예약을 안 받아요. 그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예약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때 가서 바지 씌우겠다. 책정되는 요금으로 받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업체들이 계셔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은 왕창 하다가 올림픽이 끝나면 그 다음은 손님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분명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일부 이제 뭐 레지던스 호텔이라든지 뭐 숙박시설 연계된 그 우리 수익성 상품으로 많이 이제 홍보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좀 신중하셔야 된다. 이제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어요. 레지던트 호텔 연 10% 수익성 확정 수익률 준다 했는데 운영도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죠. 매스컴에 얼마나 나왔어요. 그래 나는 한 2, 3년 전에 맨날 강의할 때마다 레지던스 호텔은 하지 마라 무조건. 네. 또 하지 마라는 건 지주택. 그렇죠. 지역주택 조합 하지 마라. 무조건 하지 마라. 그냥 수익성이 높다고 생각해도 그 스트레스 받는 거라든가 진행되는 거 보면은 그 외에 투자처 많은데 뭐하러 그런 거 하느냐. 하지 마라. 뭐 지주택이야 뭐 착공하고 건물 올라오고 난 다음에 투자하셔도 안 늦을 것 같은데. 몰라. 저는 과거에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확정되고, 됐는데도 시간이 1년 이상 걸렸고, 수익은 조금 냈는데,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팔고 속 시원했거든요. 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의 큰 수익이나 미래도 봤을 때는 오히려 평창보다 강릉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래도 안정적이면서 강릉, 바닷가를 끼는 관광, 강릉이다 이리 보는 거네요. 강릉이 어찌됐던 그 기존에 이제 그 평가받았던 부분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이제 사람들도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속초로 말씀하셨듯이 바닷가 놀러를 많이 갔지만 이제는 KTX, 그러니까 어찌됐든 고속철이 이제 고속도로하고 KTX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당일 관광이 되기 때문에요. 강릉의 어떤 그 관광 형태도 분명히 달라질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더라고요. KTX가 뚫려도 한 시간 걸리잖아요. 네. 서울에서, 네. 수도권에서. 네. 보자, 여기. 1시간 걸리고, 차로 타도 1시간 반인데, KTX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택시 빌리고 움직여야 되니까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KTX 탈 바에 그냥 차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KTX
활용도가 그리 높을란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기차를 현재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그 직장 청량리에서 때문에. 뭐 이제 서울 갈 일도 있고 해서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기차가 무궁하고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이제 그 기차가 어디 가냐면 제천, 그다음 밑으로 해서 사부, 고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동진까지 가는 정동진 해변까지 가는 기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1시에 막차에 타면 거의 3분의 2가 연인들입니다. 연인들. 밤새서 그 바다를 보러 가는 연인들이 평일에도 많고요. 주말에는 더더욱더 많고요. 이제 이런 수요들이 사실은 강릉 KTX가 이제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강릉 바다 보러 타러 가는 거죠, 연인들은. 근데 내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유부남이라서 그런가 봐. 집사람하고 애들 태우고 가는데, 네. 좀 편하게 애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가겠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충분히, 그런 차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연인들이라든가 기차 여행. 그럼요. 네네. 어쨌든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수요층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수요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주가 요즘 저번에 한번 우리 밴드, 네. 오아시스 밴드 채택장 강의할 때 그 얘기 했죠. 네네네. 수도권 되고 싶은 원주. 네. 서울 되고 싶은 원주. 본인들... 수도권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원주 임장을 몇 번 갔었고 부동산 하신 분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서울에서 원주에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기 남편이 그런다고. 1시간 걸리나요? 네. 그리고 KTX가 터지고 지하철이 거기까지 오나요? 네. 지하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야. 어쨌든 현재로서는 광주에서 그죠? 광주에서 원주까지 가는 이제 광주는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경강선 아시잖아요, 그죠? 경강선이 경강선. 네. 판교에서 지금 그 여주까지 여주. 철도가 연결돼 여주. 있거든요. 그게 원주까지 다시 또 연결될 예정입니다. 원주까지. 네, 그러면 그래서 지하철이 원주까지 오는 거네, 결론은. 그렇죠. 예, 광역철의 개념이 원주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는 또 이제 이번에 개통된 12월 22일 날 개통된 그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가는 고속철이 원주를 지나가기 때문에 원주는 어찌됐든 뭐 교통 개선에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원주는 우리 부동산 오아시스에서도 버스 임장 한번 갔던 지역이에요. 네. 버스 임장. 저기 원주 기업도시. 예, 제가 분양권을 하나 또 잡았거든요. 네. P를 250 잡았나? 아우, 잘 주셨네요. 대출이 안 돼가지고 누나 줘버렸어요. 잘하셨어요. 그래 누나가 가지고 있어요. 예. 누나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원주를 가니까 땅도 보고 싶고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땅이 비싸더라고. 못 사겠더라고. 좀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어. 그래서 아파트만 보고 샀는데 그때 가기 전에 춘천도 갔다 왔거든요. 춘천도 춘천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춘천도 아파트는 내가 못 샀어요. 못 샀고 그때 타이밍상 사도 되는데 춘천 살 바에 수도권을 사자. 뭐 원주 살 바에 수도권을 사자.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원주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춘천 사람들이 원주에 투자를 그리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원주에서 재미를 많이 본 원주 사람들이 춘천 혁신도시 있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원주 혁신도시. 그렇죠. 원주 혁신도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부동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들으신 이야기가 100% 맞고요. 어찌됐든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그 강원도의 대장주는 현재까지는 춘천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춘천에 강원도청이 있죠. 네, 강원도청도 있고 또 이제 국립대학교도 있고 강원대도 있는 상황이고. 강원대학교. 그래서 일단 이제 이야기 중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가졌던 춘천하고 속초의 관심도 이제는 강릉하고 원주로 조금씩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어찌됐든 개통된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그다음 복선 전철 등으로 이 강릉 뿐만 아니라 원주도 서울에서 오는 시간이 77분에서 54분으로 당겨졌고요. 그다음 복선 전철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까지가 72분 걸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이 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원주의 기업도시도 좋은데 원주 기업도시 밑에 KTX 역세권? 네. 그게 뭐라고 부르지? 서원주역. 서원주역. 네네네. 서원주역 인근이 개발하겠다는 기사도 많이 났고 거기 투자처로 꽤 괜찮게 왜냐면 우리 짠돌이 부동산 투자 모임이 있는데 그 원주 사람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 전원주택 부지하고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원주는 기업도시도 좋은데 서원주역 인근이 개발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원주역에 대한 이 가치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많이 평가를 받았고 대단히 주목을 많이 받은 곳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여유가 되시고 자금이 되시면 서원주역 투자 좋죠. 그거 이제 땅 투자하시면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죠. 저도 엄청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서원주역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주시에서도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서원주역에. 기본 용역을 통한 컨셉은 이제 지정이 돼 있고 문제는 그걸 언제 시행할 거냐. 시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착공을 해서 이제 서원주역이 그러면 KTX가 이번에 연장됐으니까는 거기 다 완성된 거 아닙니까? 서원주역은 지금 역사는 없습니다. 현재 고속철 역사는 서원주역을 지나서 만종역에 서고 있고 만종역하고 서원역이 상당히 근거리에 있거든요. 현재는 만종역에 서고 있고 만종역에 서서 또 이제 진부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강릉으로 가는데 만종 제2시 옛날에 지나가면 많이 다니는 거기죠. 만종역이 있습니다. 만종역이 거기에 서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서원주가 개통되면 경강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강선에서 넘어와서 이제 어찌됐든 원주로 연결이 되면 그 원주로 연결되는 지점이 서원주까지 경강선에 연결되고 고속철도 지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고속철을 만종역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서원주역에도 세울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사실 이 서원주역은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원주 최초의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서울은 경강선하고 KTX역하고 그러면 서원주역에 개선된 만종역은 안 서는 거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정을 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만종역은 향후에는 더 계속 여기 보면은 원주까지 오고 횡성, 둔대, 평창, 진부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네네. KTX가.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이제 서고 있는 형태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원주에 서는 게 만종역에 지금 정착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만종역보다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더 갖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거기 산지기님이 생각할 때 원주하고 춘천이 있잖아요. 네. 원주하고 춘천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투자처가 더 효율적일까요? 기존에는 어찌됐든 춘천이 대장주인 건 맞고요. 춘천은 향후에도 관광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레고랜드도 있고. 레고랜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위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고, 상승 여력은 계속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올랐죠? 많이?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혁신도시만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고 기업도시는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춘천보다는 좀 더 원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춘천보다는 원주. 네. 오늘 아기곰님 옛날에 우리 부동산 오아시스 촬영할 때 마스크를 쓰고 골드 마스크를 쓰고 하셨는데 오늘 산지기님 블랙 마스크. 제가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옷을 까만색으로 입다 보니까 블랙 마스크를. 블랙 마스크 너무 멋있어요. 여기 삼각 테크노밸리 이게 뭐예요? 이게 어찌됐든 이제 강원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을 어떻게 보고 있냐를 잘 나타낸 거거든요. 기본 계획은 춘천, 원주, 강릉. 네. 이 춘천은 이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영상 사업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지식문화 산업도시로 육성하자는 게 강원도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원주는 의료전자나 이제 첨단, 정보통신, 요걸 베이스로 해서 물류하고 정보통신 도시로 이제 키우고자 하는 게 강원도 생각이고요.
강릉권은 잘 아시다시피 해양, 해양. 그다음 이제 향후에 좀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그 환동해권 관련된 그 산업벨트 관련해서 지식산업단지를 이제 키울 생각이고요. 이 삼각벨트로 어찌됐든 춘천, 원주, 이 강릉이 이 강원도의 트로이카거든요. 이 세계 핵심 트로이카다. 발전축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네. 그러면은 거기는 저기 속초. 속초는. 속초는 뭐 어찌됐든 춘천권 뒤쪽에 있는 그 기존 관광도시로 계속 발전을 하겠죠. 그 부분은. 네. 뭐 워낙 뭐 속초는 그냥 관광. 그럼요. 관광.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됐네요. 네. 일단은 제일 동계올림픽의 핵심은 SOC 사업이잖아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KTX와 고속도로. 네. 그런 SOC. 그거 말고도 지방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개설되고 있죠. 지금 서울에서 춘천까지 이제 그 국도로 달려보시면은요, 국도가 상당히 막히거든요. 춘천까지. 예. 그 국도 확장 계획도 지금 기본적으로 또 가지고 있어요. 계획? 네,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시작할 겁니다, 이제. 할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개선이 되면 춘천이 가까워지네. 춘천까지도 접근성이 더 좋아질 거고요.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KTX는 언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기본 계획 확정이 돼서 2024년에 개통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했죠. 착공 안 했죠. 그리고 춘천에서 양양까지는 고속도로 터졌죠. 터졌죠. 동훈천에서 양양까지 지금. 그리고 양양에서 속초로 내려가면 도로도 터졌죠. 현재는 이제 국도로 다니고 있죠. 국도인데 또 확장돼가지고 뭐 다시 하나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미 국도가 잘 완비가 돼서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왕복 뭐 여기 지금 4차선. 서울에서 속초까지 하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속초가 더 가깝겠네요. 속초가 고속철도로 이용했을 때 75분 걸리고요. 그다음 이제 강릉까지가 72분. 이니까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동해하고 삼척은 어때요? 강릉에서 내려오면서 동해 삼척도 난 내려가 봤는데, 네. 뭐 수도권 사람들 많이 놀러 가더라고요. 그쪽으로도. 현재는 뭐 휴양지로서만 여름에만 잠깐 반짝하고 특별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양에 왜 양양 공항이 있잖아요. 예. 많이 쓰나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엄청 크게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공항 크게 지잖아요. 아니 뭐 비행기 타고 놀러 간다든가. 저가 비행기 양양 가나요? 저가 비행기? 지금 취항하고 있는 노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양양에서 얼마 전에 중국 취항하는 거 하나 중국 뭐 하나 이제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양, 동해, 삼척 이제 이쪽으로는 어찌됐든 환동해권 경제 벨트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제 발전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의 가치들이 다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동해나 삼척 뭐 이쪽은 아직까지 조용하고요. 다만 이제 토지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토지 시장 그렇죠. 네, 아파트 시장보다도 토지 시장. 네. 동해바다. 네. 부산의 동해바다님 생각나시네. 동해바다의 어떤 관광 벨트로 많이 이용하는. 일단은 저희가 전반적인 강원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뭐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어떤 거 있어요? 이제 2부로 나중에 한번 더 찍어서 방송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KTX, 그 다음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번 어찌됐든 요 다음은 이어나갈 이야기가 이 춘천, 원주, 강릉, 속초를 좀 비교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이 지역적인 특성들이 조금씩 틀려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교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이제 원주를 왜 주목해야 되느냐 하는 그 원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좀 약간은 좀 생소하시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환동해권 그 경제 벨트 부분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또 춘천에는 또 레고랜드 테마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대구에 사셨는데 원주까지 어떻게 멀리까지 가셨어요? 아니 저기 조그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가게 됐구나. 직장 때문에 대구로 다시 안 옵니까? 대구는 저희 본가가 있죠. 본가가 있고 자주 오시는구나. 뭐 와야죠 또 본가 있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부동산 오아시스 강의 때도 자주 오시고 그 다음에 특강 때나 스터디 때 자주 오시고 이렇게 자주 뵀는데
임장 다닌다고 엄청 수도권 자주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수도권 이야기도 한번. 뭐 수도권은 저보다 이제 훨씬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강원도에 살고 하니까 이제 대구 분들한테 이제 강원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예. 사실 강원도가 뭐 수도권 옆에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받긴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대전으로 네. 밑으로 남측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는 건데 일단 산증인 모시고 일부를 한번 찍어봤는데 매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뭐 이렇게 질문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부를 마치고 또 나중에 2부를 한 번 더 걸쳐서 상세한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